뭐만 해도 6이고 어디 가서 줄 서도 여섯 번째고 뭐를 먹으려고 해도 만두도 6개 나오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육자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고 좀 물어봐 주십시오. 왜입니까? 제가 육군을 갔다 왔어. 육군 제대했어. 육군. 자, 해군이나 공군 갔으면 안 됐을 텐데 여기 또 육군을 가셨네. 우리 김현철 상임 지휘관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이 안에는 클래식 곡과 그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라디오에서 소개한 얘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 라디오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때는 바야흐로. 네. 바야흐로니까 좀 편하게 하시고 오래 걸 같으니까. 그렇죠. 한 2012년 정도 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SBS 이수경의 러브 FM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DJ 하시는 이수경 님께서 저를 말이죠. 사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화두가 클래식이었어요. 저는 클래식에 관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 클래식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아는 상식 없는 상식 다 얘기했더니 너무 재밌다. 이거를 우리 지금 라디오에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근데 어떡하니? 왜 라디오는 뭐 출연료가 많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저는 출연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할게요. 그렇게 된 게 12년이니까 지금 15년이니까 빼면은 25에다가 12를 빼면 13! 우와.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게스트도 골든마우스 같은 거 탈 수 없나요? 그거? 제가 지금은 아마 그쪽 방송국 라디오에서 코너 게스트도 최장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말이죠. PD가 한 10명 가까이 체인지가 됐고요. 그 정도니까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라디오 코너를. 보통 PD 바뀌고 작가 바뀌면 좀 일신한다고 싹 코너 바꾸는데. 다 바꾸는데 안 바꿔요, 저는. 이거는 왜 안 바꾸느냐?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눈이 있고. 처음에는 그죠. 지금 저다음 한 장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해는 또 한 장 쌓이잖아요. 그 다음 주는 한 달에 네 장씩 쌓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쭉 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계속 쌓이는 원고를 매번 가지고 가요, 제가. 그래서 또 쌓으려고 이거를 보고 자필로 쓴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PD분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뭐 수고하시는데 또 하세요. 그럼 또 이제 그죠? 새로운 PD가 와도 또 하게 되고 해서 모든 코너가 바뀌었는데 제 코너만 계속 하고 있죠. 뭔가 김현철 씨 하면 되게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되게 짠하게 이렇게 짠해요. 생존하셨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생존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건방 떠는 순간 날아갑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예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뭐 직접 썼지. 지금도 가끔 말이죠. 라디오에 와서 뭐 청취자 사연 소개해주고 뭐 좀 재미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안 합니다. 왜냐? 나는 클래식 얘기로 나를 부르면 나는 나가겠다. 하지만 뭐 개그맨적으로 저를 부르는 건 안 합니다라고 지금도 말해요. 왜냐? 클래식 얘기할 곳이 많지가 않거든. 생각보다. 맞아요. 솔직히 책도 그 그림에 대해서는 좀 팔려도 음악에 대해서는 책은 좀 덜 팔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이긴 해요. 다시 한번 이 책이요? 어디서 많이 뵈셨던 분 같기도 한데. 고맙습니다. 이 책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혹시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재밌다 그런 이야기 하나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그죠 어떠한 한 구절을 소개하기가 조금 그런데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대충 뭐 생각나시는 유명한 슈베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핸델, 바그너 이런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다 닉네임 이미 다 있어요. 별명이 다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그죠?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저는 처음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그래가지고 핸델이랑 바흐랑 부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책을 봤더니 바흐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바흐가 있어요. 밑에 봤더니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 옆에 바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진이 있는데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있어요. 한데 봤더니 머리가 파마머리가 되어 있어. 여자구나. 근데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뭐 수염이 있어요. 털 많은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진짜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혼자서 찾아봤더니 바흐도 남자, 핸델도 남자야. 이게 뭔가. 알고 봤더니 두 분들의 업적 때문이에요. 두 분의 업적이 재미납니다. 동갑이에요.
동갑. 아, 동갑이요? 동갑이에요. 85년생. 네. 1600. 나이가 좀 있죠. 그렇죠, 네. 둘 다 1685년생이에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됐고 한 사람은 엄마가 됐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는 쌍벽인 거예요. 네. 그죠? 둘 다 거장이다. 근데 한 분은 아버지 왜? 음악에 대한 체계, 기틀, 평균율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흐는 그에 대한 업적 때문에 엄격한 아버지로 비유해서 음악의 아버지. 집안의 가장처럼 그렇죠. 집안의 법을 정했다. 그렇죠. 법. 네. 너희들 9시까지 안 오면 안 돼! 이런 식의 체계를 정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평균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건 아버지 바흐. 그러면 핸델은 뭐냐? 사실 당시에는요 바흐보다 핸델이 더 유명했습니다. 바흐는 몰랐어요 그 당시. 근데 핸델은 곡이 너무 좋아. 작곡하면 작곡하는 대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어머님에 비유해서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다 이러는데 비교해가지고 제가 좀 책에 뭐 수록을 했으니까 네. 좀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네. 베토벤은 그럼 뭘까?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악의 삼촌인데 약간 엇나가는 삼촌 있잖아요. 집안에 항상 밖에서 나돌아다니고 나돌아서 그죠. 가사탕진하고 네, 뭔가 좀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알고 보니 네 삼촌 뭐 이런 삼촌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는 뭐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엄마니까 모차르트를 음악의 뭐 신동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바흐랑 핸델이랑 둘 중에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모차르트다 이렇게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베토벤은 가장 큰 칭호가 있어요. 네.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거든요.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 이거예요. 공자 맹자랑 나란히 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베토벤은 죽어서 신이 되었고 모차르트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이 되었다. 신동. 악성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분들은 그런 타이틀에 있는 것도 뭐 재미가 있죠. 그러게요. 베토벤은 저는 그냥 집 나간 가출한 줄 알았더니 출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출가해서 완전히 뭐 신이 된 거죠. 신이 된 거죠. 이 책에 보니까 또 그 음악 얘기도 그렇지만 우리 김현철님의 개인 사적인 얘기도 되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개그맨 했던 것도 해봤던 것도 되게 재밌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하나 딱 재밌었던 게 그 지휘봉을 30만 원짜리를 이렇게 손에 들었다가 너무 비싸서 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써본 지휘봉 중에 제일 비싼 건 얼마짜리였어요?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제일 비싸고. 그 얘기가 상당히 말이죠. 재미난데 제가요. 어떠한 프로그램 때문에 세운상가에 가서 뭐 지휘봉을 사러 간 거예요. 제가 갔는데 사실 말이죠. 뭐 지휘봉이라는 것이 비싸도 당시에는 5,000원,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면 좋아요. 길고 그걸 사러 갔는데 그 상가 아주머님이 갑자기 카메라가 있는 데서 요것만 주면 되는데 5,000원짜리 주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갖다 준 거예요. 봤더니 뒤에 봤더니 손잡이 부분에 나무로 되어 있는데 살짝 탄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막 태운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야 잡는 순간 혹시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죠? 내 거다? 그죠? 그런 거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물어봤더니 30만 원 얘기하는 거야. 30만 원.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장비 욕심 생기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좋은 차 사고 싶고 어떤 장비 사고 싶고 이러듯이. 그리고 지휘는 유일한 장비잖아요. 그렇죠. 요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미안했던 게 이제 뭐냐면 연주자들은 연주할 때 가지고 오는 악기가 몇 억짜리예요. 최소 몇 억이에요. 어떤 분은 바이올린 20억, 30억짜리도 갖고 오는 분이 있어요, 연주할 때. 그러니까 야외 공연 때 비 떨어질까봐 민감해 하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나는 항상 5,000원, 10,000원짜리만 가지고 막 지휘를 하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30만 원이라도 거금을 저 잘 돈 안 씁니다. 저 잘 돈 안 쓴 사람이에요. 한데 30만 원짜리를 살까 말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거를 그분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면서 요거를 덮고 요걸로 하기로 했더니 그분이 대뜸 이거 가져가세요. 예? 아니요 안 사요. 했더니 제가 뭐 지휘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당신은 지휘하는 게 덜 유명했었어요. 저 안 유명했었어요. 그분은 아시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가서 지휘하세요. 여기가 나무 손잡이가 탄 게 자연이 태운 거예요. 벼락맞이? 벼락이 태운 거야. 벼락 맞은 대추나무예요, 그게. 손잡이가. 요거는 자연이 와서 몇 천만 분의 확률로 벼락을 쳐가지고 그 태운 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가서 음악 하시니까 잘하세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매번 공연 때 사용하다가 앞에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주의하다가 내 옷에 걸려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큰 상처를 입은 듯하게 지금도 집에 있는데 저 그 손잡이를 살려서 한번 복원하고 싶은 마음은 말이죠 있죠. 그게 한 7, 8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저 흐트러지고 어떤 분들이 저 사람 쇼하는 거야 코미디 저걸 뭐 참 말이야 뭐 클래식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돼 이랬을 때도 그걸 통해서 힘을 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30만 원짜리 선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때 지휘하는 거 잘 몰랐을 때인데 그분이 어떻게 지휘하는 걸 알고서 아주머님이 아주머님께서 그 마음, 이걸 가지고 계속 앞으로 지휘하고 클래식을 좀 이렇게 알려달라라는 그 마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또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 보고 그분은 되게 뿌듯해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선물한 보람이 있다. 저걸 위해서 했는데 되게 감동 있는 책이네요.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클래식 하면 그 몇 개밖에 모르잖아요. 혹시 그 우리 김현철님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와 그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곡 이렇게 하나씩만 뽑아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처음 뭐 접했던 곡은 사실 첫 주의가 사실은 카르멘 서곡이에요. 뭐 비트도 좀 말이죠 있고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중간에 고저가 있으면서 갑자기 그죠 바뀌면서 이렇게 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 테마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빰빠바바바밤 이렇게 하다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다가 바뀌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 부분인데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요 부분이 참 그죠? 그죠? 와닿죠. 저 또한 처음에 한 8살 때 이 곡을 집에서 그죠 켜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뭐지 하다가 뭐 이렇게 듣게 됐는데 사실 말이죠 비제라는 작곡가 좋아합니다. 프랑스 분이신데 이분의 곡 말이죠 처음 뭐 접하시면 말이죠 카르멘 서곡에 나왔던 곡들 있어요. 카르멘 서곡 모음곡이라고 곡 뭐 있어요. 그 곡 정도를 뭐 들어보시면은 어떨는지요. 그러면은 잘 알고 있는 하바네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런 부분 다 있고요. 뭐 이러기 때문에 접하시기가 좋은데 카르멘 그분 얘기를 제가 그죠 책에도 저도 잠시 말이죠 했는데 비제라는 작곡가가 숫자 3과 연관이 많아요. 그래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우리는 가장 안 좋아하는 숫자가 4자 아닙니까? 보통 이제 미신 4자예요, 때문에. 그죠? 미신인데 보통 집에 어떤 집에 가면은 4층이 없어요. 1, 2, 3, 5층. 5층으로 표기하나 F하고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모텔 그런 4층이 없어요. F나 5층으로 이렇게 띕니다.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아니 뭐 모텔 지방에 뭐 강의하러 갈 때는 모텔 하는 건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제가 공연하러 가서도 당연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숫자와 연관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음악 작곡가도 13이라는 숫자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13일의 금요일. 미국에서는 그죠? 최후의 만찬의 숫자라서. 알고 봤더니 말이죠. 13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안 좋아했던 작곡가가 유난한 사람이 로시니예요. 로시니는 13일 날 금요일 날은 나오질 않았어. 외출을 안 했어. 왜?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런 그죠? 숫자가 있는 게 있는데 특히 비제가 바로 3과 연관이 많아요. 희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그냥. 이분이 그 1838년에 태어나요. 38년. 1838년. 3과 연관이 있죠. 유명한 오페라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멘 서곡, 진주잡이라는 오페라가 또 있고 아들리의 여인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3이 유명해요. 그리고 교향곡이 3곡이 있어요. 3곡이 있어. 4곡도 아니고 3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악보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한 곡만 전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유명한 오페라도 3곡, 교향곡도 3곡을 작곡을 하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는 오페라가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앞에 방금 얘기했죠? 카르멘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는 겁니다, 오페라가. 그 정도로 말해서 사랑받고 있는데, 이 카르멘의, 그, 초연이 1875년 3월 3일이야. 정말이에요. 1875년에서 3이 없다 생각했는데 3월 3일이네요. 없죠. 3월 3일 날
초연이 되고 정확히 33회에 공연합니다. 희한해. 32회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데 33회 공연을 해요. 그러게요. 34회도 아니고 딱 33회가 언제였냐? 6월 3일인 거야. 그날 공연하고 이분 사망합니다. 아이고. 혹시 73살에 사망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38살까지. 38살이 그렇다. 38, 38세. 되게 일찍 돌아가셨네. 그렇죠. 네. 우리도 치면은 37세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죠? 만 나이. 그런데 희한하게 3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그죠? 사연을 늘 딱 접보고,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멋지게 어떠한 숫자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저는 6자와 연관이 있어요. 6자요? 6자라는 숫자 안 좋아하잖아요. 4자처럼. 악마의 뭐 숫자다 그러고. 666 때문에 어느 정도죠? 연관이 있냐면 제가 개그맨을 데뷔하고 최초로 돈을 벌어서 데뷔를 하면서 독립을 한 게 3월 6일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6자 들어가요. 옛날에는 말이죠. 핸드폰 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저 삐삐를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집전화를 놔야 돼요. 신사전화국에서 강남구 신사전화국에서 최초로 제가 독립해서 놨던 전화번호가 546-6661. 정말이에요. 546에 지금도 외워요. 546에 6661. 제가 차를 처음 삽니다. 개그맨이니까 현대 아반떼라는 차 있었습니다. 아반떼가 있었고 아반떼가 나오기 전에 차가 있었어요. 엑센트라는 차 혹시 기억하십니까? 엑센트인데 당시에 색깔이 보라색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당시에는 특이한 색깔이었네요. 당시에 그 차종만 젊은 층들을 상대해서 보라색, 형광색 이런 차들이 있었을 때예요. 제가 처음 산 차가 놀라면 안 돼요. 서울 사포에 6676. 서울 사포에 6676이요. 6자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6이 뭐만 해도 6이 들어가고. 제가 말이죠. 1994년에 SBS 특채로 갔다가 1996년에 6년에 MBC 공채를 본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7명 모집했는데 제가 6등했어요. 정말로. 아니 그래서 나는 순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6자라는 숫자가 악마를 상징하고 어떠한 사탄의 숫자다. 뭐만 해도 6이고 어디 가서 줄 서도 여섯 번째고 뭐를 먹으려고 해도 만두도 6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매면 이거 안 좋은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6자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고 좀 물어봐 주십시오. 왜입니까? 제가 육군을 갔다 왔어. 육군 제대했습니다. 육군. 자, 해군이나 공군 갔으면 안 됐을 텐데 여기 또 육군을 가셨네. 육군을 간 이유가 여기에서는 교훈은 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연관도 있고 연관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떠한 뭐 숫자에 그죠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그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원효대사 해골물 그거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자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딱 생각나는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 책에 보니까 1년에 60회 이상 지휘를 하신다고 쓰셨어요. 예전에 공연이 많을 때. 요새는요 제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공연이 많을 때는 참 많았습니다. 뭐 지자체에서 초청하는 공연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는 가장 많았었어요. 제가 많았었는데 지자체 초청을 하면은 지자체니까 나라에서 주는 세금을 그쪽에서 모아서 저희들을 초청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공연을 안 해요. 잘 안 불러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작년에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이제 뭐 대선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큰 그런 것 때문에 뭐 선거법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말이죠 힘들었고 제가요 공연이 많았던 건요 2019년 코로나 딱 이전 코로나 전에 제가 꿈의 무대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매진이 된 거예요. 전석 2050석이 매진됩니다.
2050석이요? 네. 롯데 콘서트홀 2050석을 전석 매진시킨 팀들은 팀은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 2050석은 뒷자리에 뒤에 있는 합창단석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보통은 합창단석은 안 팔고 사이드 좌석도 잘 안 팔거든요. 저는 표가 없으니까 다 파는 거예요, 다. 그래도 꽉 차서 공연하니까 도대체 무슨 공연인데, 그래도 나름 유명한 극장 롯데 콘서트홀을 뭐 김현철이 하는 공연이 매진됐대, 전석. 그래서 막 소문을 묻어가지고 2020년 되니까는 1월 달만 공연이 막 22여 회가 들어가요. 한 달에 30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22여 회면은 거의 한 10일 빼고 공연해야 돼요. 뭐, 그 영업일, 네. 주말 빼고는 영업일엔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클래식 공연은요, 네. 2회 공연하기는 힘들어요. 1회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20회 공연을, 그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 이제 성공했네. 나 떴네, 이제. 나 이제 그동안의 서름, 나보고 뭐 지휘자라고 하지 못하고, 아버지들 아버지라고 불리지 못한 홍길동의 서름, 안다 이거예요. 그러고 댕겼는데, 근데 그 해에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공연이 하나, 둘씩 또 이렇게 없어집니다. 제가 말이죠. 주의하는 걸 알려지기 전에, 네. 제가 했던 공연을 뭐 쇼케이스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 중국 바이어가 네. 보고 저 사람 소문 듣고 저 사람 한국에서 나름 코미디언인데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저렇게 악보를 외워서 안 돼요 라고 하고서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자기네랑 저랑 계약을 했어요. 8회 공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중국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지휘한다고 알려지기도 전에 그때만 저 있잖아 갔다 왔잖아요. 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지금 말이죠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 해도 사드를 설치하네 마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게 계신 공연이 캔슬되고 해서 험한 어쩌고 해가지고 네,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장르는 뭐 정치적인 뭐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나라에서 이 공연을 못 하고 이러는데 사실 뭐 슬픈 일이 있어서 공연을 안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그죠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문화 공연하는 사람들이 일이 없으면 이분들은 그죠 조금 생계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이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이 나온 김에 그래서 예. 요 부분만 좀 같이 좀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그러니까 뭐 결국 그 책을 하신 것도 이 클래식을 좀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들이 클래식을 좋아하면 당연히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투표를 하고 그렇지만 결국 대중들이 좀 클래식을 쉽고 재밌게 접해서 많이들 익숙해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책을 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홍보하는 게 아닌데 사실 말이죠 이래요. 저도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죠. 돈 떠나서 라디오에서 해달라 그러면 여기는 돈 많이 주는데 와서 좀 묶여주세요. 무한도전처럼 쉐킷 앤 퍼키스쿠 아디그나 와키는 안 간다고요 제가. 그만큼 클래식을 하는데 이렇게 클래식을 좋아하는 저도 모르는 클래식 곡이 많아요. 저도 평생 안 들어본 곡도 많고요. 어떤 곡은 얘기하면은 그런 곡이 있어요? 라고 할 정도의 곡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곡도 요즘도 계속 작곡되는 거잖아요. 작곡이 돼요. 근데 많은 팀들이 연주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많은 곡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클래식이 재미없다는 이유는 간단해요. 몰라서 그래요. 클래식을 좀만 알면 재밌어요. 카르멘 서곡도 말이죠. 그 곡 말이죠. 2분 한 48초 됩니다. 빠르게 연주하면은 2분 한 10초 나와요. 저는 2분 10초짜리 좋아합니다. 빠르게 호흡을 주죠. 거기 안에 이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를 안 봐도 어떻게 될지 눈에 그려져요. 남녀 주인공 카르멘이 있었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돈 호세라는 군인이 와가지고 너 나랑 사귈래 안 사겨 사귀다가 말고 근데 말이죠 지금 뭐 투사가 나서 투사의 노래 이런 거 다 있고 나중에는 둘이 가서 마다가 죽고 비고 이 음악이 다 있다 이거예요. 요런 얘기만 살짝 해주면 벌써 그런 얘기가 있었어. 카르멘 한번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접하시는데 나처럼 얘기해주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저 뭐 돈 벌려고 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클래식을 얘기를 해주면 왜 그러냐면요 가사가 있는 오페라 음악은 귀에 쏙
쏙 들어옵니다만 클래식은 사실은 관현악이잖아요. 음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주면 저도 지금도 제가 잘 모르는 클래식 곡은 답답해요. 모르고 재미가 없는데 조금만 클래식 정보를 준다면 클래식 좋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사람이 듣기 좋은 구조니까 머리도 좋아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당장 위안 줍니다. 위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광도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가이드, 말이죠. 그래서 가이드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것도 아는 만큼 확 들어올 수 있다. 아, 그러네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간 적이 있거든요. 아,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좋아요?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옛날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은 오페라 하우스 와서 오페라는 안 보고 오페라 하우스만 보고 간다. 그래서 약간 그게 긁혀가지고 난 볼 거야 해가지고 한 3개인가 봤어요. 그 3일 걸려가지고. 어떤 거 봤는지 뭐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카르멘이에요. 카르멘, 그렇죠. 네. 기억날 거예요 아마.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거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보가 없는 잘 거야. 몰라. 정보가 없는 게다가 그 한국에서 잘 모르는 그렇죠. 이런 거여서 봤는데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카르멘은 우리가 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딱 그런 것 같네요. 그 감동은 대단했겠는데요. 지금도 그쵸, 계속 그쵸. 잊지 않겠는데. 아유, 부럽네요.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학생 때라 뒤에서 입석으로 봤거든요. 입석도 있어요, 극장이? 네. 이야, 진취적인 데네요. 이 오페라 하우스를 약간 팁을 드리자면 입석을 할 때는 이렇게 앞에 그 봉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자기 자리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막간에 갔다 오잖아요. 없어져요. 이걸 자기 자리를 표시하려면 이때 수건을 묶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갔다 와도 여긴 내 자리. 네, 약간 오페라 하우스 팁입니다. 입석으로 보실 분들. 그래요? 네. 자, 일단 책을 이렇게 좀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뭐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설득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서 저도 음악을 들으니까 음악이 듣고 싶고 또 그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그 역할이 제가. 네. 아, 그래서 진짜 너무 괜찮다. 유용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더 계획? 지금 개그맨에서 지휘자에서 작가까지 그 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진짜 이 책을요 10년 동안 넘게 라디오에서 책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만의 클래식 원고를 직접 쓴 거는요 작가 PD한테 저는 뭐 잘 보이려고 했던 의도가 없습니다. 그 사연을 그 곡에 대한 거를 외우려고 뭐 썼던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뭐 그랬던 것들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책이 났고 책도요 몇 번 뭐 다른 곳이랑도 하다가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만할게요 쓰다가도 포기하고 뭐 이랬었어요 사실. 이 책도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다 얘기했는데 출판사 대표가 연락이 없어갖고 이거 책이 아직 완성이 좀 들렸다고 생각하나 가만있어 이 친구가 연락이 없네. 그러면서도 전전긍긍하고 아니면 내가 가진 사연이라든지 얘기가 좀 약했나 내가 좀 쓰는 거가 좀 미흡했나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앞서서도 말이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1894년 가보경장처럼 요 시대와 요 시대의 차이가 말이죠 있다 이겁니다. 이 책을 읽은 분과 안 읽은 분들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는 뺏을 생각이 없어요. 잠깐만 들고 한 장만 넘기면은 두세 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곡에 40곡이 있어요. 딱. 많이도 안 써놨어요. 곡은 40곡에 관한 거예요. 40곡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도 어디 가서 써먹으셔도 고급진 분이 되시고 정말로. 왜냐 클래식 음악을 그죠 우리가 듣는 이유는 나 스스로 고급지고 싶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성분들 그죠 화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죠 옷 입잖아요. 왜 입어요? 안 추워지고 싶은 거예요. 고급지고 싶은 거예요. 꼭 좀 한 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책 광고 하시는 분들 목숨 아니야. 진짜로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 제가 왜냐면요 이렇게 그죠 심혈을 기울여서 또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30만 원짜리 지휘봉을 선물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김현철 님이 또 대중들한테 그 30만 원짜리 지휘봉을 이런 식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닐까.
앞으로 클래식을 계속 이렇게 보고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뭐 통역까지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30만 원짜리 지휘봉을 받으시는 기분으로 이렇게 사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클래식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많은 대중들이 고맙습니다. 또 클래식을 김현철 덕분에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응원하겠고요. 책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